자, 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나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혼자 읽으면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데일 카네기가 쓴 얘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나는 1912년부터 뉴욕의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왔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 앞에서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었대요. 말하는 방법. 과정의 목표는 실제 경험을 통해 성인들을 가르쳐서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즉석에서 말할 내용을 생각해내고 좀 더 명료하고 효과적이며 침착하게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말을 잘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과정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나는 이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말하기 훈련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 일상에서 업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류할 때, 자, 별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여기도 줄 그세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당신이 경영자라면 더욱 그렇다. 저희는 경영자예요, 경영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거든요. 우리한테는 너무 필수적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도, 건축가라도, 엔지니어라도 마찬가지다. 경영자라면 더욱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단락 끝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심지어라고 나오는 부분. 심지어 여러분들 공학과,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학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지식은 금전적인 성공의 15% 밖에 기여하지 않는데요.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능력,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1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한 주에 $20, $50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넘쳐난다. 두 번째 줄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지식에 더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리더가 되는 능력, 직원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능력을 갖게 마련이다. 쭉 내려가서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대요. 시카고 대학이랑 YMCA 연합학교가 성인들한테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그랬더니 11쪽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줄. 설문에 따르면 성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 그 다음이 바로 사람이었대요. 어, 우리 완전히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두 가지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을까? 등등의 주요 관심사였다. 진짜 희한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컨텐츠가 좋고 유사나 사업, 그 사람이 전달하는 컨텐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이 호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콘텐츠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자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유사나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저랑 유란수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 리더님은" 뭐 우리 젤리를 말하는 것뿐은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하시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좀 뭐 호감이 안 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되게 좋아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호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런 방법들이 인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그걸 알려줄 만한 실용적인 책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한 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런 교과서 같은 책이 하나도 없었대요. 사람을 다룬 그런 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강좌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책을 쓰고자 했다. 이제 그 책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 페이지로 가면 이거에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혼자만 이런 연구를 한 게 아니라 12쪽에 숙련된 연구원을 고용해서 1년 반에 걸쳐서 도서관에서 혹시 자기가 놓쳤을 수도 있는 모든 책들을 찾아서 읽었대요. 쭉 내려가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우리는 이 연구원들과 데일 카네기가 모든 시대에 걸친 위인전을 다 읽었고 또 쭉 내려가서 첫 번째 단락 끝에서 세 번째 줄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모든 시대에 걸쳐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려고 했대요. 그다음 줄 개인적인 그러니까 수십 명에 달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인터뷰하기도 했고 쭉 내려가서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짧은 이야기를 준비했대요, 데일 카네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고 이제 짧은 그 이야기에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그런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짧았던 이야기가 나중에는 1 시간 30 분이 되는 강연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강연이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켰고 13 페이지로 가 볼게요. 그러면서 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이 책은요. 일반적인 책처럼 쓰이지 않았대요. 그냥 일반적인 책처럼 한번 이렇게 쓰고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마치 아이들이 자라나듯 성장한 책이래요. 이 책은 실험실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성인들의 경험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했다. 몇 년 전 우리는 우편 엽서 정도 크기의 일련의 규칙을 인쇄해 놓은 카드를 가지고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 유메뽀개기 엽서처럼 처음에는 그냥 규칙 How to win friends, influence people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방법에서 그냥 딱 엽서만한 크기로 인쇄해서 카드로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다음 시즌에 그 카드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 그다음에 낱장 인쇄물 만들고 그다음에 소규모 책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해서 15 년간의 연구와 실험 끝에 이 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엄청난 책인 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원리들에 대해 그저 막연한 이론이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 원리들은 마치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낸대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원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뿌리째 뒤집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들이 나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6 페이지로 가 볼게요. 16 페이지.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써먹어라 행동 지침서 같은 거예요. 16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부의 확신책 끝났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말이랑 연결되는 얘기가 나와요.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말했대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바에 비하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반 정도만 깨어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 정신적 자산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화해 보자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게 살고 있다. 인간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와,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 잠재된 채 사용되지 않아 왔던 자신을 발견하고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드는 게 이 책의 목적이래요. 음. 자, 그리고 맨 끝에 영국의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래요. 하고 데일 카네기 이렇게 사인이 적혀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책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어,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거 있잖아. 우리 그런 말 진짜 바꿔야 돼요. 아, 나 원래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기빨려. 나는 원래 뭐뭐뭐뭐 해. 그 내가 스스로 나를 한정 짓는 말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들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난 다 할 수 있어.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어. 내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저랑 유란 스폰서님은 이제 농담처럼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도전이 들어오거나 어떤 과제가 들어오면 순간 우리의 패러다임이 아, 스트레스 받아.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일 먼저 떠올려져요. 그러면 일단 그렇다라는 거 빨리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말로 뱉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렇게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기빨려.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잠재력들을 자꾸 막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MBTI 같은 걸 지금 나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나라는 이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TI는 나의 패러다임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습관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게 편안하구나로 이해하는 걸로만 활용하고 그게 나를 가두는 어떤 한계가 되면 안 돼요. 나는 INTP야. 나는 INTP라서 계획이 없고, 나는 원래 감정,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힘들고,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좋고, 그렇게 원래라고 나를 자꾸 막아버리면 확장되는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나를 자꾸만 한계 짓게 만들어요. 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저는 확장이 제 인생의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냥 집에 짱 박혀서 넷플릭스 보는 나도 좋아요. 그것도 편하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것도 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이것도 편안하고 저것도 편안해. 내가 INTP라면, 저는 INTP라면 저의 목표는 오케이. 그러면 ESFJ도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ESFJ. 완전 반대 성향의 사람도 저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어보자는 거죠. 사람 관계가 힘들고 사람이 제일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책으로 배우면 된다라는 거죠. 배우면 사람도 공부할 수 있고 사람 대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그냥 훌훌훌훌 넘기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꼼꼼하게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이 뒤에 나와요. 18페이지.
첫 번째, 이 책을 잘 활용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그 다음 달라고 들어가 볼게요. 이 마법과 같은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 와우. 배움에 대한 깊고 절실한 욕망이 있어요. 욕망. 다시 말해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말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다. 이거 부의 확신에 나왔던 말이랑 연결되죠. 뭐라고 나와? 일단 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나는 사람이 힘들어. 사람이랑 관계 맺는 게 힘들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랑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 욕망이 있냐는 거죠. 그걸 원하느냐는 거죠. 그게 먼저다. 그걸 원한다면, 어, 나 그걸 배우겠다.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유산화 사업도 똑같아요. 어제 더불어 프로그램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인컴의 2배를 올리는 그 프로그램이어서 골드리더스랑 스폰서들이 다 들어갔어요. 제일 중요한 게 결단이란 거죠. 해내겠다. 지금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랑 10시간도 함께 지내면서 이 일까지 완벽하게 잘 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 5년 후, 10년 후에 아이들이 더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욕망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된대요. 줄 거보세요. 이 원리 모두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풍요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래요. 자신에게 계속 속삭이래요. 나의 인기, 나의 행복, 나의 자존감 모두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있다. 만약에 나는 풍요롭고 싶지도 않고 충만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만족해. 지금 삶이 나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보다 난 더 풍요롭고 더 충만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인기도 필요 없고 행복도 필요 없고 자존감도 필요 없어. 이렇다면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얻고 싶고 얻을 수 있고 나의 잠재력을 나는 더 끌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먼저예요. 그렇 그런 걸 얻을 때 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 나 그러면 이거 배울래. 이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처음에는 각 장을 빠르게 읽으래요. 빠르게 읽어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눈을 기르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다시 각 장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19페이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으래요. 결국은 이런 방식이 시간도 절약해 주고 원하는 결과도 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들 저랑도 한 후에 다시 읽으시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거를 다시 앞으로 1장을 읽다가 다시 앞으로 또 읽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3번. 읽다가 잠깐 멈춰서 이제껏 읽은 내용을 꼼꼼히 반추하래요. 곰곰이 반추하래요. 계속해서 반추하래요. 각각의 원리를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라. 4번. 색연필, 연필펜, 매직펜, 형광펜을 손에 들고 읽으래요. 그러니까 이 책을 깨끗하게 쓰지 말래요.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원리를 발견하면 밑줄을 그래요. 별 4개짜리 제안이라면 문장 전체 밑줄을 긋고 형광펜 칠하고 혹은 별 표시를 해라. 바이블처럼 쓰라는 거죠. 5번. 5번은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음. 자, 이 책을 진정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얻고 싶다면 한 번 대충 읽어보는 것을 충분하리라는 환상은 버리래요. 어? 나 이 책 한 번 읽었어. 이걸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래요. 이거 마찬가지로 바프록터와 바리랑 똑같죠. 왜냐면 한 번 읽는 건 그냥 이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피부로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꼼꼼히 읽은 다음 매달 시간을 충분히 내어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이 책이 당신 책상에 있어야 된다. 자주 책을 들여
들어 훑어보라. 당신 앞에 놓여 있는 풍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된다.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보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책의 원리들이 당신 몸에 익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다른 방법은 없다. 음.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세 번째 줄 배움이란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과정. 우리는 행동을 통해 배운다. 따라서 당신이 이 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리를 정복하고 싶다면 그 원리와 관련된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행동으로 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유전자 자체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운 원리를 빠르게 잊고 싶지 않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원리들을 적용해 보라. 사용된 지식만 머릿속에 남는다.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거 북클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 있는 원리들을 활용하더라고요. 친구들 만날 때 만나러 그러니까 큰 모임. 저 신랑도 이제 큰 모임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 큰 모임 나가지고는 이쪽 책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를 활용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도움됐다고. 너무너무 도움됐다고 저한테 이제 자기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그 부분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 습득하려 노력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줄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그렇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과 인내력과 끊임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이 말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바프록터도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는 우리만의 의식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집단 무의식 여러 가지 정말로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무의식이 합쳐진 것들이 우리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90 일을 지속할 수 있으면 평생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 책을 핸드북처럼 실용적인 핸드북처럼 자꾸자꾸 들춰보라는 거예요. 아이를 다루는 문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화난 고객을 만족시키는 문제 등등등등. 어떤 특정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평소에 행동하던 것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이건 반응이죠. 바프록터가 말했던 반응, 리액션을 하게 되지만 이 책을 펴고 밑줄 그은 문단에 그 의지를 하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7번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료나 나의 아이들이 내가 어떤 원리를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한테 벌금처럼 돈을 주라. 이걸 게임처럼 해라. 이런 일이고요. 이제 8번 규칙은 자기를 계속 셀프 피드백을 하래요. 실수를 할 때마다. 그래서 셀프 피드백을 해서 맨 마지막 단락 이런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재밌고 소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고 다루는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규칙은 이 책의 원리들을 적용해서 좋은 피드백을 얻을 때마다 그 승리들을 기록하래요. 이렇게 했더니 이러더라 이런 걸 기록하래요.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앞에를 다뤄봤고요. 내일부터는 진짜 사람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